2023년 6주차 미국 주식 분할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5개 기업을 매수를 했고요. 그 기업들은 슈로딩거, 아사나,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텔라닥 헬스, UiPath, 도큐사인, 카바나, 파페치, 릴리움 스톤코, 긴코 바이오웍스 홀딩스,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 오픈도어, 업스타트 홀딩스, 파이버 인터내셔널 이라는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슈로딩거는 약물 개발 및 재료 응용을 위한 분자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학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고요. 아사나는 업무 관리, 자극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 생물 회사로 생물공학을 산업화하기 위해 DNA 합성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고 텔라닥 헬스는 원격 건강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UiPath는 엔터프라이즈 오토메이션 소프트 회사로 모든 조직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도큐사인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장치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서명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거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카바나는 중고차를 사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파페치는 명품 패션 리테일 플랫폼이고 릴리움은 에어택시 제조사, 스톤코는 금융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버커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3.81% 들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긴코 바이오웍스는 고객을 대신하여 세포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는 자연 면역 체계를 검색, 분석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물 발견 플랫폼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기업이고 오픈도어는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용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업스타트 홀딩스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이고 파이버 인터내셔널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프리랜서와 기업을 연결하는 이스라엘 기반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파페치에 대해 가지고 중고 명품 플랫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수정할게요. 파페치는 이제 명품 패션 리테일 플랫폼인 걸로 제가 수정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카바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카바나의 그 중고차 플랫폼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중고라는 게 조금 이제 입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이할 만한 건 2월 9일에 제가 테슬라가 101%였고 C3 AI가 87.95% 수익이었는데 일단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한 데서 절반만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는 다시 올리고 그렇게 조금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하고 C3 AI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0에 가깝게 떨어뜨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미국 주식들이 특히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최근에 좀 과하다는 생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5에서 많게는 50분의 1토막까지 하락을 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2000년 IT 버블 때의 하락에 좀 가깝지 않나.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새로운 기술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매출이 충분히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해서 조금 욕심이 앞섰던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그때 수익이 만약에 100% 정도가 났다고 하면 내지는 몇 배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그때 좀 더 많이 살 걸 이런 생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보다는 반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 중인 경우에는 일단 선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물론 분할 매수가 많이 남았을 때도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투자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내지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더 팔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충분히 또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장기 투자로 가려면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100% 정도의 수익이 만약에 난다면 투자 원금을 빼내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리스크의 큰 부분도 줄일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빼낸 투자 원금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다른 회사들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일단은 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세세한 분석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를 짜서 그 구조로서 이제 세상의 모집 풍파를 대비하는 거죠. 제 계획은 최소 이제 15년짜리니까 이게 20대일 때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24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대일 때는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물론 이제 60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10년만 뭔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이미 나이가 60 근처예요. 제가 지금 40 중반이니까 10년짜리 계획이면 50 중반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때의 그 엄청 희망에 찼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대신 이제 그게 계획이 없는 무작정적인 희망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처럼 이제 뭔가를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형님들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한 대로 지금도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봐보면서 계획대로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최남철 선생님의 그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는 그 문구가 많은 미국 기업들의 현 상황에 그들의 비즈니스에 딱 들어맞는 문구가 아닌가. 지금은 이제는 그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기울기인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그 꿈의 기울기를 나에게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다 모색을 하면 그 기울기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들 꿈의 기울기에 투자를 하시죠.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